여긴 내 집이야. 내 기분 나쁘면 당장 쫓아내. 요양원? 정신병원에 쳐넣을 수도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완벽한 며느리로 알려진 그녀. 하지만 문이 닫히면 시작되는 진짜 얼굴. 8개월 동안 숨겨진 이 집의 비밀. 아들이 우연히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그 후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를 구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자 현관문이 닫혔고 곧이어 자동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큰아들이 출근한 것이죠. 이순덕 여사는 작은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복도는 이미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나서자마자 큰 며느리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보이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드디어 나오셨네요. 아침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전 바빠서요. 윤희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이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대려던 순간 윤희가 거실에서 던진 말이 날아왔죠. 냉장고는 제가 허락할 때만 여세요. 혼자 막 뒤적이지 마시고요.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섰는데 의자조차 마음대로 당길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자리를 허락해야만 앉을 수 있는 집, 그곳이 바로 친아들의 집이었죠. 결국 그날 아침도 굶어야 했고 이 여사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죠. 이미 익숙해진 고통이었으니까요. 이곳에 온 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큰아들 내외가 정말 효자효부처럼 대했고 넓은 아파트에 방까지 마련해줘서 고마워했죠. 하지만 윤희의 진짜 얼굴을 본 건 입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였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첫날 윤희는 저녁 식사도 주지 않았고 할망구 주제에 뭘 바라냐며 욕설을 퍼부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여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된 건 겉으로는 큰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윤희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정해졌고 그녀가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이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길 매일 아침마다 되뇌는 작은 기도였죠.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희가 방문을 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하세요. 전 약속 있어서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곤 현관문을 쾅 닫았고 이 여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는 먹을 만한 게 거의 없었죠. 김치 몇 조각과 어제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이 여사는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앉아있는 의자도 숨쉬는 공기마저 남의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아들의 집이었지만 이 여사에겐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아들네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민지는 착했고 늘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죠. 하지만 큰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큰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됐죠. 그렇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작은 아들네로 갔더라면 아니면 혼자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여사의 온몸이 굳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오늘 그녀의 기분을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다행히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이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부엌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으니까요. 냉장고에 있던 요구르트 누가 먹었어요? 그게 내가 점심때 하나. 제가 언제 먹으라고 했나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말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 여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 안 됐지만 대꾸할 용기가 없었죠. 미안하다. 다음엔 안 먹을게. 다음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돈으로 산 음식이고요.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하게 먹어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여사의 가슴에 꽂혀 피를 흘렸지만 윤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신이 났는지 계속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싶어요. 거기 가시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요양원.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여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툭하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고 그럴 때마다 이 여사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죠. 준비나 하세요. 조만간 진짜 보낼 거니까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 여사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눈물을 삼켰는데 그 눈물마저 함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큰아들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윤희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죠. 여보, 오늘 힘들었죠? 제가 저녁 차릴게요. 어머님도 곧 나오실 거예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 여사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죠. 저렇게 다정한 목소리가 몇 분 전까지 자신에게 독을 퍼붓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윤희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반찬을 권하고 이 여사에게도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하며 웃어 보였죠. 큰아들은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죠? 큰아들의 물음에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말한다 해도 믿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까요? 아마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할 것입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순덕 여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거실에선 윤희가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용한 날이었고 이 여사는 그저 이 평화가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사의 방문을 벌컥 열었죠. 어머님, 동서가 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뚝뚝하고 차갑던 말투가 갑자기 밝고 다정해졌죠. 이 여사는 놀라서 일어났고 윤희는 재빨리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며느리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보양식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죠.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은 안에 계세요? 어머, 동생,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머님, 민지 왔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렇게도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거실로 들어오자 윤희는 열심히 환대했습니다. 앉아, 앉아. 내가 차 준비할게. 어머님도 여기 앉으세요. 형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지가 이 여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이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 여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죠? 형님이 잘 모시고 계시죠? 민지가 윤희를 쳐다보자 윤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어머님 모시는 거 너무 행복해요. 맨날 같이 TV도 보고 요리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쵸, 어머님? 윤희의 시선이 이 여사에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죠.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 윤희가 잘해줘. 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눈을 피하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윤희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지가 다가가 이 여사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가슴속에 의심이 싹 텄지만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님이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세요. 제가 방에 온풍기도 틀어드리고 담요도 더 드렸는데, 그쵸 어머님? 응, 고마워. 민지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못했죠. 윤희가 계속 대화를 주도했고 분위기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민지야, 커피 마실래? 내가 새로 산 원두가 있는데 정말 맛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윤희가 부엌으로 가자 민지는 재빨리 이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 여사는 민지를 바라봤고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그 순간 윤희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해? 나도 끼워줘.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고 민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1시간쯤 지나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남편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민지가 이 여사를 꼭 안았는데 이 여사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이상함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윤희 앞에서 표현할 수 없었죠.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윤희는 마지막까지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히 가, 동생. 자주 놀러와. 네, 형님. 감사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3초도 지나지 않아 윤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죠.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고 이 여사를 째려봤습니다. 제대로 했네요. 잘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근데 표정 관리 좀 하세요. 괜히 민지한테 의심사게. 어머님이 괜히 쓸데없이 불쌍한 척하면 저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민지가 어머님 손 잡을 때 봤어요. 떨고 있었잖아요. 왜 떨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윤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여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똑똑히 들으세요. 다음에 민지나 다른 사람 오면 절대 이상한 티 내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윤희의 손가락이 이 여사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모욕이었고 이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대답 안 해요? 알았어. 크게요. 알았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고 윤희는 그제야 만족한 듯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로 가서 음료를 꺼내 마시며 말했죠. 참, 민지가 사온 과일이랑 보양식 있잖아요. 그거 제가 먹을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사온 거니까요. 그건 민지가 나를, 여기 누가 주인인데요? 제 집에 온 선물은 제 거예요. 어머님 건 따로 보내줄 거예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고 방금 전 민지가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죠. 따뜻했던 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지의 걱정 어린 눈빛, 부드러운 손길, 진심 어린 목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현실만 남았죠. 밤이 깊어지고 큰아들이 귀가했을 때 윤희는 또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여사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작은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큰아들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고 윤희는 마지못해 동의했죠. 물론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지만요. 오후부터 윤희는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여사도 도우려 했지만 윤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괜히 나오셔서 일 만드시지 마시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다행히 큰아들은 회사에 있었고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고 저녁 시간을 기다렸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은아들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고 윤희는 즉시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왔어? 어서 와, 민지야. 오빠도 오셨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작은아들 준호가 과일과 와인을 건네자 윤희는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뭘? 어머님, 준호랑 민지 왔어요. 이 여사가 방에서 나왔고 민지가 반갑게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한 주 만에 뵙네요. 그래, 잘 지냈어. 이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고 민지는 다시 한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큰아들도 퇴근해서 돌아왔고 식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채워졌죠. 윤희가 준비한 음식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큰아들은 흐뭇하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요리를 이렇게 잘해. 엄마, 맛이 어때? 맛있어.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건너편에 앉아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죠. 식사 중간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수님이 잘 모시고 계시죠?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사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섰고 대답하지 못했죠.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모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으시고, 맞아. 이 여사의 대답은 짧았고, 눈빛은 식탁 위 음식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뭔가 말하려다 참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느껴졌죠. 그때였습니다. 이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고 모두를 놀라게 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요양원에 가고 싶어.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지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준호가 황급히 물었지만 이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불편하세요? 큰아들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가득했고 윤희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그 떨림 속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어냈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죠. 어머님, 무슨 폐를 끼치세요?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요.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니요? 어머님,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지가 다그치듯 물었고 이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민지야, 어머님 너무 몰아붙이지 마. 어머님이 원래 요양원에 관심이 많으셨어. 지난번에도 요양원 구경 가고 싶다고 하셨어. 윤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 여사를 향한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경고하는 눈빛이었죠. 맞아, 그래, 나이 들면 또래들이랑 있는 게 좋잖아. 여기선 젊은 사람들밖에 없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큰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세요. 큰아들이 간곡하게 물었지만 이 여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다들 잘해줘. 그냥 내가 불편한 거야.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민지가 재차 물었고 이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윤희의 학대를 폭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랬다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이 편할 것 같아. 이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희가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요양원 좋아하세요. 지난번에 친구분 만나러 요양원 가셨는데 거기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 또래분들도 많고 여긴 심심하실 수도 있죠. 윤희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어머니를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 여사를 향해 날카롭게 겨냥되어 있었죠. 노인분들끼리 대화도 더 잘 통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죠, 어머님? 그래. 이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형님 집에 모시기로 한 건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도련님. 저도 어머님 모시는 게 너무 좋은데 갑자기 요양원 가신다고 하시니까 섭섭하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고요. 윤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 섭섭해하는 며느리처럼 보였고 큰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당신 잘못 없어. 엄마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야.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가 불편하세요? 민지야, 괜찮아. 내가 그냥 혼자 생각이 많아서.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형수님이. 민지가 말하려는 순간 윤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는데.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효부인데. 큰아들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작은 아들 부부가 떠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요양원 가고 싶은 걸까? 글쎄요, 어머님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제가 뭘 더 잘해드려야 할까요? 윤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고 큰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그날 밤 이 여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 거짓말이 가슴을 짓눌렀고 민지의 의심 어린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말할 수가 없구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이 여사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왔고 인터폰을 누르자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하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형님, 어머님께 드릴 보약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거든요. 민지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윤희는 마지못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여사는 방에서 나와 민지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홍삼이랑 녹용 들어간 거예요. 매일 아침 한 포씩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대요. 고마워, 민지야, 이런 걸. 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죠.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내가 어머님 영양제 다 챙겨드리는데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고 윤희는 차를 준비하며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죠. 어머,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죄송한데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그래, 어서 받아. 민지가 베란다로 나가자 거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죠. 베란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일인 것 같았고 통화가 길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이 여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죠. 보약이라니. 쓸데없는 짓 하네. 윤희가 쇼핑백을 뒤적이며 중얼거렸고 이 여사는 긴장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직 베란다에 있었지만 윤희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지가 베란다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형님,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서류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게요. 그래, 그럼 다녀와. 조심히 가. 윤희는 친절하게 배웅했고 민지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윤희는 즉시 돌아섰죠.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지워졌고 차가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이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는데 윤희가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야?
이런 비싼 걸 당신이 먹어? 민지가 놔주려고. 웃기네.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먹어야 효과가 있어. 당신 같은 노인네가 먹으면 뭐해? 윤희가 쇼핑백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려 하자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민지가 나한테.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윤희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이 여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는 쇼핑백을 부엌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놓았고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냈죠. 작은 통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사다 준 인삼 농축액이었는데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 구석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먹으려고 숨겨뒀어? 정말 뻔뻔하네. 그건 준호가 나한테.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냉장고에 있는 것도 찬장에 있는 것도 전부 내 거라고. 윤희가 인삼 농축액까지 빼앗아 들고 가자 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사다 준 것들을 이렇게 빼앗기는 게 너무 억울했고 분했죠. 왜 울어? 울면 뭐가 달라져? 당신은 여기서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해. 알아들었어? 윤희가 다가왔고 이 여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모욕이었고 이 여사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죠. 지난번에 민지한테 이상한 눈빛 보내지 말라고 했지? 고자질하지 말라고 했지? 절대 말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럼 왜 민지가 자꾸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봐? 당신이 뭔가 티를 낸 거잖아.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 여사는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계속 다가왔고 손가락으로 이 여사의 가슴을 찔렀죠. 똑똑히 들어. 여긴 내 집이야. 내 기분이 나쁘면 당신을 당장 쫓아낼 수도 있어. 요양원? 그것도 좋은데 보내줄 것 같아? 정신병원 같은데 쳐넣을 수도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그럼 말 잘 들어야지. 민지가 다시 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어. 알았어? 이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크게. 알았어요. 윤희는 만족한 듯 물러섰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이 여사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뭐하고 서 있어? 방으로 들어가. 보기 싫으니까. 이 여사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 여사는 깜짝 놀라 방문을 살짝 열었고 복도를 통해 현관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었죠. 차 키를 두고 나갔던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 윤희가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아들은 거실로 들어오며 부엌 쪽을 바라봤고 그곳엔 이제 막 눈물을 훔친 어머니가 서 있었죠.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 여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큰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윤희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죠. 무슨 일 있었어? 큰아들이 윤희에게 물었고 윤희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님이 그냥 옛날 생각나셔서 감상에 젖으신 것 같아. 하지만 큰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모습, 윤희의 부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다가가자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큰아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돌아오기 전 이 짧은 순간이 앞으로
모든 걸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성민은 현관문을 나서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차 키가 없었죠. 아까 거실 테이블에 두고 나온 게 분명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 섰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아내의 부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집안에 감돌던 긴장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민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윤희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않았던 탓에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성민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이 할망구가 정말... 윤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민은 얼어붙었고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거실에서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희가 어머니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가락이 어머니의 어깨를 마구 찌르고 있었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상한 티 내지 말라고. 그런데 뭐야? 눈물 글썽이고 말 더듬고 일부러 의심사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나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민지가 왜 자꾸 찾아오는데? 당신이 뭔가 신호를 보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윤희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죠. 차라리 요양원 보내버릴까? 아니면 정신병원에? 거기 가면 평생 나올 수 없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고 윤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럼 말 잘 들어야지. 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움직이고 숨 쉬는 것도 조용히 해. 윤희가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 순간 성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성민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윤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죠. 여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뭘 본 거야? 아니, 그게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건데?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봤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엄마. 성민이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를 살펴봤습니다. 옷 사이로 멍든 자국이 보였고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멍은 뭐야? 그건 내가 넘어져서.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성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윤희를 돌아보며 물었죠. 당신이 한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진짜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 방금 내가 다 봤어. 엄마를 밀치고 욕하고 위협하는 거 다 봤다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거짓의 껍데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윤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이었죠.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온 거야? 내가 출근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해왔던 거야? 성민이 다가서자 윤희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남편의 눈빛은 처음 보는 냉혹함으로 가득했죠. 엄마, 진실을 말씀하세요. 윤희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왔어요? 성민이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 와서 입을 열기가 두려웠죠. 엄마, 제발 말씀하세요. 오래됐어. 여기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부터. 어머니의 고백에 성민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8개월이었죠. 8개월 동안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서운해할까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성민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았고 그녀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자신의 무지함을 저주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윤희는 소파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고 공포가 밀려왔죠. 지금까지 유지해온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건 파멸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설명할 수 있어. 제발 기회를. 기회? 성민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죠. 부모를 이렇게 대해온 인간한테 무슨 기회를 줘? 이게 인간이야?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말을 하지. 왜 폭력을 써? 왜 협박을 해? 이게 정상이야? 성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당장 짐 싸. 나가. 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여보, 제발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을. 5년? 그 5년 동안 진짜 당신을 몰랐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사람인 줄 몰랐어. 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지만 성민은 돌아서 버렸죠. 울지 마. 그 눈물도 거짓인 거 알아.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진짜야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8개월 동안 매일 그래놓고 다시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 성민은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나야. 지금 당장 올라와. 급한 일이야.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알게 되면 자신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것이었죠. 여보,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왜? 들키기 싫어? 이제 다 들킬 거야. 당신이 한 짓 전부 다. 성민의 말에 윤희는 절망했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 착한 아내에 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성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것이었죠. 형님, 다녀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성민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윤희는 무너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죠. 민지야, 형수가 엄마한테. 성민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민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에 난 멍을 보고 입을 막았죠. 어머님, 이게.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멍 자국이었죠. 여러 개의 멍이 어깨와 팔에 퍼져 있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어머니가 보였던 모든 신호들,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피하려는 행동들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민지야,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울먹이자 민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이 있으면서도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형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민지가 윤희를 돌아보며 물었고 윤희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민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윤희는 움찔했죠.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네요. 어머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마 형수님이 이럴 줄은. 성민은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준호에게 말했죠. 준호야, 지금 당장 와. 형수가 엄마한테 한 짓 봐야 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준호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형, 무슨 일이야? 민지야, 왜 울어? 오빠, 어머님 좀 봐요. 어머님 팔. 민지가 어머니의 팔을 가리키자 준호는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멍 자국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윤희를 향해 돌아섰죠. 형수,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어머님이 뭐? 스스로 때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엄마를 밀치고 욕하고 위협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던 윤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죠. 형수, 진짜야? 정말 어머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았지만 모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죠.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온 거야? 8개월. 엄마가 여기 오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부터 시작됐대. 8개월이나?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미안해, 너희 형제 사이 안 좋아질까봐, 내 형이 서운해할까봐. 그런 걸 걱정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참으실 게 아니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고 자신의 무지함이 원망스러웠죠.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형수, 변명이라도 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가 차갑게 물었고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 매일 눈치 보고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그게 이유가 돼?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폭력을 써? 그게 해결책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 스트레스? 그럼 엄마는?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해? 성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장난이었어. 그냥 농담처럼. 장난?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멍자국이 장난으로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 떨면서 사신 게 장난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지의 차가운 말에 윤희는 침묵했습니다. 성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죠. 이제 다 끝났어.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이혼 절차 밟을 거고. 뭐? 이혼?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연하지. 부모를 학대한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윤희가 성민에게 매달렸지만 성민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너희 친정에도 알릴 거야. 내가 한 짓을 다들 알아야 해. 안 돼. 그러면 난 끝이야. 제발. 윤희가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완벽한 이미지, 착한 며느리의 가면, 사회적 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형,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자. 준호가 말했고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봤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희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거실엔 냉랭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짐 싸. 1시간 안에. 성민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냉정했죠. 여보 제발 기회 한 번만. 기회는 8개월 동안 매일 있었어. 근데 넌 그 기회마다 엄마를 괴롭혔잖아. 이제 끝이야. 성민이 돌아서자 윤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준호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먼저 갈게. 엄마 편히 쉬게 해드려야 해. 그래. 엄마 잘 모셔줘. 나도 정리하고 연락할게.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었지만 어머니를 지킨다는 한 가지 목표만큼은 확실했죠. 어머니가 현관을 향해 걸어갈 때 윤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 뒤에 남겨진 건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뿐이었고 앞으로는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혔고 윤희의 울음소리만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고 그녀가 받을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엔 민지가, 뒷좌석엔 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8개월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어머니는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이제 우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평생 함께 살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고 준호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형도 정말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 내 형 탓이 아니야. 윤희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했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두 얼굴, 그 완벽한 위선이 모두를 속였고 그 대가로 어머니가 고통받았던 것이죠. 30분쯤 달려 작은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부축해 내렸고 민지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은 좁아요. 형님 집처럼 넓지 않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야.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야, 그냥 여기가 진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물론이죠.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영원히 어머님 집이고요. 준호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고 무엇보다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민지가 어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침대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던 방인데 어머님 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방 쓸게요. 그럴 순 없지. 너희가 여기 써야지. 괜찮아요. 우리는 작은 방이 더 편해요. 어머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 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잠시 후 쟁반에 담아 가져왔죠. 엄마, 우선 이것 좀 드세요. 마음 진정시키시고요. 고맙다, 준호야.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해소되고 이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민지가 부엌으로 향하자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진작 모시고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 모시면 불편하잖아. 무슨 불편해요.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형네 집에만 맡겨둬서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형 탓도 아니야. 형도 몰랐으니까. 윤희가 너무 교묘하게 숨겼어. 그래도 눈치챘어야 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잖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끔찍했던 8개월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부엌에서 민지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민지의 작은 콧노래까지. 모든 게 평화로웠고 어머니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김치까지.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앉았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맙다, 민지야. 내가 너무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폐예요? 가족인데요. 폐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민지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떠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따뜻했죠.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고 그 어떤 대화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식사 후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새 잠옷을 꺼내 주었고 따뜻한 물수건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고요.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또 고맙다고 하시면 삐질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방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는 밤이었죠.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실에선 준호와 민지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형한테 연락 왔어. 윤희가 짐 싸고 나갔대. 그래요? 이혼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당연히 진행한대. 합의 이혼 안 되면 재판 이혼이라도 할 거래.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민지의 목소리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가 엄마 잘 모셔드리자.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자. 당연하죠. 우리 어머님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는 건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머니가 안전하고 행복하니까요. 밤이 깊어갔고 작은 아파트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민지의 설거지 소리, 준호의 작은 콧노래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끝났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